자, 이제 논어인데요. 우리가 대학과 중용이라는 큰 산을 고지를 찍고 잘 내려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체력도 생기고 맷집도 생기고 그리고 는 근육까지 생겨서 앞으로 우리가 볼 논어와 맹자에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논어를 보기에 앞서서 동양 철학, 철학이 도대체 뭔지 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논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대학과 중용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늘 첫 시간 논어 학위편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동양 철학은 특히 육아에서 말하는 동양 철학은 이제 공자와 맹자 철학을 보통 일컬어요. 이 공자와 맹자 철학을 이해할 때 있어서 당시의 고달픈 현실, 어떤 현실이죠? 춘추와 전국시대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마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의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동양 철학을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원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에 따라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이라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묻고 답하는 게 바로 논어예요. 논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화의부동, 군자는 불기, 군자는 유어의. 제가 군자는 불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기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릇이죠, 그릇. 그릇인데요. 우리가 그릇 어때요? 다 용도가 정해져 있죠. 밥그릇, 국그릇, 종지, 과일 그릇. 용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불기라고 하는 것은 군자는 그릇과 같지 않대요. 즉, 그릇처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 전문한다는 거죠. 그럼 전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문가라는 말이 사실 지금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사실 춘추전국 시대 생각해 봐요. 세상 문제가 어떻게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군자가 만약에 전문가처럼 어떤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면 소와 관련된 거, 연장장이면 못, 망치와 관련된 거에 국한될 뿐이겠죠. 군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야가 그 이상 달라야 한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봐요. 변호사를 생각해 봅시다. 변호사는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전문직이죠. 상당한 지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군자가 변호사여서 법률에만 천착 매몰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군자라면, 그게 임금이라면, 그게 위정자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나라 시대 때 한비자의 법가를 봤죠. 법치, 법가. 나라의 어떤 정치의 이념으로서 법가가 과연 합당한 정치일까요? 거기에 대한 물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법으로서 모든 걸 과연 다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그 공맹 철학에서 논어, 특히 논어는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본성을 공자는 어떻게 봤고, 그 세상 원리, 춘추전국 시대의 힘, 권력, 그리고 욕망,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질문한 게 바로 논어라고요. 이 관점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화의부동.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같지 않습니다. 화합은 하지만 자기만의 철학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방식과 다름을 인정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이 세상의 원리를 거기서만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힘과 춘추 전국시대, 제후들이 힘과 권력, 무력, 부국 강병을 꿈꾸지만 공자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과 예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회귀, 주나라의 인과 예로서의 회귀,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논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나라의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주나라의 어떤 그 천도 그리고 주나라와 옆에 있는 주나라의 땅을 받은 분봉된 노나라 보이시죠? 노나라, 주나라와 노나라, 주나라의 어떤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주나라는 그러니까 대학과 중용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주나라는 수도가 원래 호경이었어요. 호경. 근데 주나라의 마지막 왕 유왕이 포사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죠. 천자가 죽었어요. 천자가. 그래서 나라를 나라가 쇠퇴하게 되면서 그 국면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천도 이전 시대를 서주, 호경 때를 서주라고 하고요. 나급으로 천도한 이유를 동주라고 해요. 이 동주 시대 때부터 춘추 전국 시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주나라는 문왕과 무왕이 나라를 세웠죠. 나라를 세울 때 나라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의 공을 치하해서 땅을 나눠줘요. 땅이 크기 때문에 나라 다스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땅을 준 것도 맞지만 그 공이 있기 때문에 공을 치하해 준 거죠. 누구한테? 친인척한테. 그래서 여기 가운데 주나라의 천자의 나라가 있고 그 천자 밑에 다른 사람들의 땅을 줬어요. 그 땅 준 친인척들을 제후라고 말합니다. 제후라고 땅을 나눠서 봉해줬어요. 그걸 우리가 봉건제라고 합니다. 분봉, 봉건제. 이걸 이해하셔야 언어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제후와 천자 사이는 좋았겠죠. 사이가. 친인척과 공에 따라서 땅을 줬으니까. 그러다가 세대의 세대, 아들의 아들,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고리가 연결고리가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왕이 죽임을 당하고 천도를 한 기점부터 완전히 약해지죠. 그리고 제후가 천자를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후가 천자를 업신여기며 대부가 제후를 업신여기는 거. 이 상태가 이 상황이 바로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 말입니다. 춘추시대 말. 어때요? 전쟁이 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권력자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기 바쁜 혼란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춘추시대라는 거예요. 춘추시대. 보이죠? 춘추시대에 춘추시대의 큰 나라, 진나라, 초나라, 월나라, 오나라, 제나라가 있습니다. 노나라는 바로 공자의 나라. 이 어려운 시대 때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 도가사상들은 그냥 세상을 등져요. 세상을 등지는 것을 삶의 대안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유가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인간 본성의 회복을 외칩니다. 그게 바로 공자 철학이에요. 자, 인간 사회의 질서와 인간 본성의 회복이 뭐냐? 인과예요. 인과예. 주나라는 아까 제가 주나라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인과예를 갖추고 있는 나라예요. 인과예를. 주나라는 인과예를 갖추고 있고 노나라는 어떤 땅? 주나라가 땅을 줘서 그 주나라의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땅. 그게 바로 공자의 고향인 거죠. 그래서 공자는 주나라의 역사 전통을 깊이 몸에 익힙니다. 논어를 쭉 읽어보시면 주나라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와요.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배경이에요. 왜 주나라가 그랬을까요? 인과 예를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찬란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과 예가 지니고 있는 잘 갖춰진 나라가 어디? 동주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서주라고요. 서주. 호경 때 수도. 그럼 도대체 인과 예가 뭐냐? 자, 이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 예가 바로 인간사의 질서의 회복이에요. 인과 예가 인간 본성의 회복인 거예요. 인과 예는 먼저 인부터 볼게요. 인은 사람답다라고 제가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늘이 사람에게 천명, 천리, 천성을 부여했어요. 그게 대학에서는 명덕이잖아요. 그리고
중에서는 천명지 위성. 그게 성이잖아요. 맞죠? 그 천명, 천리, 천성이 부여됐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본성인 거예요, 그게. 그 본성은 본디 밝습니다. 밝고 선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착하다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게 요 그래서 사람답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본성, 착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 그게 바로 사람답다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는 어진 인이지만 깊게는 사람다운 거예요. 사람 인자랑 똑같습니다. 사람답다, 사람이다, 착하다, 명덕성 같은 말이에요. 얘는 뭐냐? 얘는 예절이죠. 예절.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인사하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어를 쓰죠. 이게 다 예절이잖아요. 이 예는 마음에, 마음에는 인이 표현된 결과예요. 그래서 인이 마음이라면, 본성이라면 얘는 행동이에요. 언어예요. 인이 내용이라면 얘는 형식입니다. 형식.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천자가 제후한테 죽임을 당하는, 대부가 제후를 업신여기는 상황. 그리고 논어에서 8일편에 나올 거지만 노나라의 대부인 계시가 자신의 힘을 믿고 천자가 해야 할 8일 물을 추죠. 백성의 고열을 막 쥐어짜는 이 시대 바로 예와 인이 예와 인이 몰락한 상황이에요. 그럼 공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해보죠. 공자는 주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봐요. 왜? 예와 인이 갖춰진 나라기 때문에. 예와 인은 뭐라고요? 인간이 지켜야 할 예절, 인간으로서의 그 착한 본성,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 본성이 인이라고요. 상대방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 예와 인이 몰락했다고요. 주나라가 몰락했다고요. 그럼 공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와 인의 회복, 주나라의 회복. 이게 바로 공자의 철학입니다. 그런 공자 철학을 잘 드러낸 게 바로 정명론이에요. 정명, 명을 바로잡는다. 이름을 바로잡는다. 자신의 위치에서 도의를 다한다라는 게 하는 것이 정명론이에요. 이런 내용을 한번 봐봐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 정명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안연편에 나옵니다. 너로 아는 연편.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하는 말이 사리에 맞지 않는 거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말이 그 강아지 같은 소리 같은 거죠. 그래서 아들이 속으로 업심여기는 거죠. 자, 공자는 인간 본성과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고민한 게 동양철학, 특히 논어라고 봤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 그게 인이라고 봤잖아요. 그 선함이 나타난 게 예다. 이거로서의 회귀가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공자가 하나 더, 공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노장사상처럼, 도가처럼 그냥 자연에 숨지 않았어요. 이 혼란한 시대에. 질서를 회복하는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왜? 공자가 집중한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예와 인의 회복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짜로 논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인을 한번 볼게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답다라운 사람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 선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관계마다 다르겠죠. 내가 아버지와 자식, 그리고 친구, 그리고 신하 등등 사회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잖아요. 사회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인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효제, 자의, 신이라는 덕목이에요. 덕목. 아버지는 아들에게 인을 다하는 덕목이 뭐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자잖아요.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국리대 여기는 마음,
표잖아요. 그게 신하라면 신의를 갖고 임금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의잖아요. 이런 게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충서의 개념을 봤어요. 서라고 하는 것은 혈구지도. 기억나시죠? 서를 지녀야 효제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인을 실현하는 방법은 이미 마음속에 있지만 하늘이 부였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이라는 건 충과 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 기, 나를 다하는 거예요. 충, 가운데, 마음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지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충인 거예요. 다시, 자신의 지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봉양하는 거, 아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그게 충인 거예요. 그리고 서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는 거죠. 서를 대표하는 논어의 문장이 기소불력이면 물시여인. 내가 싫어하는 바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면 남에게 그걸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헤아렸더니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러면 남한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예요. 서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 한마디로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정리해볼게요. 이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서는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춘추시대로 다시 한번 상정을 해보죠. 대부 제후들은 지멋대로 합니다.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유를 다 빼앗고 수탈을 일삼아요. 남에게 가하고 혹한의 계절 추운 겨울에 전쟁터에 자기 자식은 보내지 않으며 다른 백성들을 내몰죠. 어때요? 충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충서가 안 되니까 인과 예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공자가 본 이 혼란의 시대의 해결 방법은 주나라로서의 회귀입니다. 주나라는 인과 예를 지니고 있는 인과 예가 살아 숨쉬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인과 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충과 서라고요, 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기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2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어는 한 편을 보시고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공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께서 학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 배운 것을 익히는 것. 이 지자는 배운 것이죠. 배운 것과 익히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불력 열,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기쁠 열자죠. 어떤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가 어디에서부터 먼 곳, 곳방자예요. 플레이스란 뜻이죠. 어떤 친구가 먼 곳에서 온다면 불력 낳고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사람이 부지, 기자가 생략되어 있죠. 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뜻하는 것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성내지 않아도, 나를 알아줘서 천거되고 등용되지 않더라도, 불력 군자호, 성내지 않는 것이 군자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자,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까 얘기한, 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세상이 돌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내 철학적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로 논어입니다. 공자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배우는 거. 친구가 먼 곳에서 함께 와서 그 배운 바를 같이 논하고 토론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을 하는 거. 제후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맞다고 여기는 인과 예를 말하는 거. 그게 군자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라고 공자는 말하는 거죠. 유자가 말합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되다.
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사람 됨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운데 효제잖아요. 뭐예요? 바로 인의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호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해요. 윗사람을 범하기 좋아하는 사람, 예, 사람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사람 또는 경우는 선, 드물 선자잖아요. 없다. 인과 예가 있는 사람은 효제자 한 사람은 하극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춘추시대 그 하극상 그럴 일 없어. 불호 범상 윗사람을 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반대로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 미지유 없어요. 미유진데 반대로 도치가 되었죠. 없어요. 군자는 그 본에 힘씁니다. 본이 세워지면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효와 제조 덕의 덕목이라고 하는 효와 제가 세워지면 도는 생겨나니 효와 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것은 아마 이다. 뭐라고요? 인의 근본이라고요. 공자가 말합니다. 교원 영색. 그러니까 영부인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름다울 영자입니다. 타인의 가족을 존경의 의미로 표현할 때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교원, 아름다운 말, 치장되는 말, 아름다운 색, 알랑방구 끼는 그러한 말들. 그거는 드물어 인한 것이 도치가 돼 있죠? 인해서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인한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자가 말하는 거예요. 삼성, 오신. 나는 매일 3번 살펴요. 내 몸을. 첫 번째, 그 여기서는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남을 위하여 뭔가를 꾀하고 계획하고 도모함에 있어서 내가 충을 다하지 않았나? 또는 붕우와 함께 더불어서 사귐에 있을 때 신의를 다하지 않았나? 충에 대한 얘기 같아요. 전할 때 불습, 전달할 때 습하지 않았나? 이거는 조금 해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할 때 증자가 다 익히지 않고 전했나? 다 익히지 않고 전했나? 두 번째로는 즉 공자에게 전수받은 것들을 다 못 익혔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도가 사실 제가 방금 이 한글말을 한자로 기록하려고 해도 전불수포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든 자, 선택하셔서 잘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말하죠. 도 다스리다. 천승지국 천자의 나라. 수레가 천대 있는 나라는 천자가 아니라 제후국이죠. 제후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5가지의 요체가 있는데 경사이신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일하는 데 있어서 공경스럽고 신 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용, 그 비용이나 쓰임에 있어서 아낌이 있으면서도 아끼는 거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데 여기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백성이겠죠. 백성을 아끼고 뿐만이 아니라 사민 시키는 거예요. 백성을 시키는데 때에 맞게끔 시킨다. 백성이 농번기 때는 농사일을 져야 부모님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장례 치르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번기 때도 데려가서 역으로 성 쌓게 하고 전쟁 나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5가지 유체가 있다라고 공자는 말하는 거예요. 자, 공자가 말합니다. 제자들아, 집에 들어가면 효하고 나오면 공경, 웃 어른을 공경하고 삼가고 신의가 있어라. 그리고 널리 널리 백성을 아껴라. 그리고 인한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그 이후에 그걸 다 행했는데도 여력이 앞에 있는 걸 행했는데도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항문 써있자 그 남는 여력으로서 그래서 써있자가 지자가 생략이 되어 있죠. 제가 이렇게 가야겠죠. 그 남는 여력으로서
문을 학해라, 배워라. 배움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제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인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과 예의 회복. 자공이 말합니다. 자공이. 자공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역색이라. 현이라고 하는 거는 어질게 여기다, 현명하게 여기다. 현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현은 현명한 아내예요.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미색, 외관이에요. 그건 가볍게 여길 이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현 역색, 현현 이색. 현명한 아내를 어질게 대하고 그 미색이라든가 겉보기에 치장되는 거 이런 것들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능갈 기력 그 힘을 능히 다할 갈자잖아요. 다하고 그리고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능치기신 그 힘을 다해서 몸을 다하고 또 붕우 친구와 함께 교접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말할 때 있어서는 신이가 신이가 있어야 하니 이렇게 한 사람들은 비록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글을 일러 배웠다라고 여길 것이다. 기본 인간됨이 이후에야 배우라고 했던 공자의 배움에 관한 생각, 그리고 기본적인 걸 한 이후에야 배우지 않더라도 배웠다라고 여기는 공자의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뭐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공자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공자가 말합니다. 군자는 즉 불위라.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어요. 진중하지 않은 자들은 배워봤자 견고해지지 않아요. 고밀해지지 않아요. 주로 삼아야 합니다. 충신을 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마세요. 명령이죠. 뭐뭐만 못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벗하지 마세요. 뭐뭐한 사람. 이게 목적어죠. 이게 수로예요. 명령 플러스 수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고, 즉, 잘못한 게 있으면 꺼리지 마라.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라고 합니다. 증자가 말하죠. 신종추원이면 민덕귀후라. 끝을 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었어요. 끝이잖아요. 장례식을 아주 삼가해서 인한 마음으로써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마음으로써 장례를 치는 그 예절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원이죠, 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가서 훗날 할아버지라든가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을 그 추모하는 데 있어서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도 소원하게 하지 않으면 민, 백성의 덕이 후해진 것에 돌아갈 것이다. 어른 공경으로 덕이 후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동일하게. 인을 말하는 거죠. 자금이 자공에게 묻습니다. 자공에게 물어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공자를 말하죠. 선생님, 공자께서 이 나라에 왔을 때는 반드시 들었어요. 뭘 들었냐? 그 나라의 정사에 대해서. 정사에 대해서 들었는데, 니네 선생님, 공자라고 하는 니네 선생님이 구걸에서 질문해서 들은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아니면 그냥 그 나라 왕이 줄렸자잖아요. 그 나라 왕이 공자가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준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일러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자공이 공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은 온하며, 량하며, 공하며, 검하며, 양해서 그러한 성품으로서 그 정사를 들었던 거야. 선생님의 그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구함이라는 것은 기저이 다르다. 지어져 이게. 그것은 달라. 다른 사람들이
구한 것과는 달라. 다른 사람들은 그 정사를 들을 때 아부하고 아첨하고 자신의 이익을 셈법으로 해서 묻고 할 텐데 공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볼게요.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구했다고 한들 그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 뭐와 달라? 다른 사람들이 구했던 그 질문 정치와는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말하죠. 부모님이 생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그 뜻을 보고 부모님이 뭘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생전 살아계셨던 부모님의 그 행동을 보니 3년 동안 바꾸지 않아요. 그 부모님이 걸으신 그 법도 그 길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일러 효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년간 부모님의 그 통치와 부모님의 그 전통을 바꾸지 않는 것이 공자가 봤을 땐 효였나 봐요. 유자가 말합니다. 예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 효용. 예의 쓰임이라든가 예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움이 이다, 귀하다. 조화가 먼저이다. 선왕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조화죠. 예,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조화가 아름다웠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작은 일도 큰 일도 다 이 예의 조화, 이 지자도 조화를 지칭합니다. 작은 일, 큰 일도 이 조화로 말미암았지. 만약에 있었어요. 유소불행. 행해지지 않는 바가 있으면 그 조화로움을 알고 그걸 조화롭게 했으니 불이예. 예로서 조절하지 않았다면 역시 불가행. 행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 조화를, 예를, 자, 볼게요. 얘는 좋아하겠죠. 조화로서 얘를 절제, 조절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해지지 않은 것이다. 예의 쓰임 중에서 조화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인과 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라는 것은 형식이고 행동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례식, 어떤 분들은 장례식에 정말 슬픈 척하며 그 슬픔을 못내 얼굴에 다 드러내면서 엉엉 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엉엉웁니다. 그럼 과연 조화로운 걸까요? 예라고 하는 것은 인의 발로의 결과가 예예요. 그건 조화, 칠의의식이 아니라 조화가 귀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유자가 말합니다. 근어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가까우면 그 약속 말이 실천할 복자죠. 실천할 수 있다. 아,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게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데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의에 가깝지 않아요. 그 약속이, 야, 친구야, 내가 너에게 차를 하나 사줄게. 근데 내가 돈이 없네. 훔쳐서라도 사줄게. 그건 과연 그 말이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약속인가요? 약속이라는 것은, 군자다운 약속이라는 것은 의에 가까워야 한다는 거죠. 공근어 예라.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겸손을 말해요, 겸손. 예에 가까워야 치욕으로부터 멀어진다. 겸손이 예에 가까워야 치욕으로부터 멀어져요. 겸손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지나친 겸손은 어때요? 예에서 벗어나는 인사를 하는데 뭐 폴더 인사처럼 90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120도 머리를 아예 바닥에 닿는 그런 인사. 과연 예에 가까울까요? 그럼 치욕이죠. 자, 인접할 인자인데 여기서는 친하게 지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친하게 지내다,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 역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존경받을 만하다. 친하게 지내면서 그 친밀함을 잃지 않으면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죠. 군자는 먹을 때 배부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할 때, 평상시에 거할 때
편안하고 안락함을 구하지 않아요. 민첩합니다. 일에 있어서 민첩하고 신중합니다. 말에 있어서는 신중합니다. 나아가요. 어디에? 도가 있는 바에. 공자가 말한 도는 뭐죠? 인과 예예요. 인과 예가 조화로운 그 도에 나아가서 자신을 바르게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로 잡으면 그 사람을 일러 호학, 배움을 좋아한다라고 이를 따름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그 도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피는 거. 말에 있어서 신중함. 그 거처에 있어서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 이게 호학이래요. 자공이 말합니다. 비내이 무첨, 부이 무교, 여하. 가난한데, 가난한데 아첨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보통 아첨하잖아요. 부자.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돈도 많고, 부한데, 교만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드물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때요? 라고 자공이 묻는 거예요. 왜냐면 자공이 그랬거든요. 나 어때요? 공자가 말합니다. 아, 좋아. Not bad. 괜찮아. 그런데 미약은 뭐죠? 불약. 즉, 뭐뭐만 못하다. 즐기고, 가난한데 즐거우며, 부한데 얘를 좋아하는 것만 못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공자가 말합니다. 아, 선생님의 말씀은 혹시 시경에서 말한 여절, 여차, 여탑, 여마,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한 그것이 이거 말한 거 아니에요? 자, 도치가 됐죠.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 도치 사인을 째하면 이것은 말하죠. 이것을. 그죠? 이것은 공자의 말. 말하죠. 이것은 절차탕마라고 하는 시경이 말이에요. 시경에서 말한 그 절차탕마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뭔 말하는 거예요? 이 절차탕마라는 것이 깎고 쪼고 연마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이렇게 연마하는 과정, 이러한 자는 절차탕마한 건데, 이런 절차탕마를 통해서 어, 비니락, 부의호래자, 이런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자공이 되묻는 거예요. 그러자, 형자가 말합니다. 자공의 이름이죠. 비로소 내가 너와 더불어서 자공이 생략돼 있죠. 사야, 너와 함께 뭐뭐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뭘 말할 수 있다? 시를 말할 수 있다. 야, 자공아 대단하다. 나의 뜻이 이런 거라는 걸 드디어 네가 알고 있다니. 너와 함께 드디어 비로소 시를 논할 수 있겠구나. 저 왕이 지뢰자구나. 지어로 바꿔볼게요. 지어로 바꿔보면은 자, 어쩌가. 자, 여기서 지는 뭐예요? 여기서는 바로 자공을 말하는 거야. 너에게 알려줬어. 뭘? 지나간 거. 지나간 게 뭐예요? 부의 호래자. 이걸 알려줬더니 뭐라고요? 아는구나. 올 것이 뭐예요? 설차탕마, 시경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공아, 내가 너에게 부의 호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더니, 아, 네가 절차탕마에 대해 아는구나. 비로소 너와 함께 시경을 논의할 만한 때가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불환,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기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군자다운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거나 성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합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바를 걱정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논어 여정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학위편을 잘 우리가 마쳤고요. 이제 2편 위정편부터 쪽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